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네, 오랜만에 이제 K리그 리뷰하러 왔습니다. 네, 오늘 리뷰해드릴 경기는 오늘 2시에 있었습니다. 전북현대 대 FC 서울 경기입니다. 원래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리뷰할 때 얼굴을 이렇게 안 보여드리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유튜브 놈들이 자꾸 저한테 뭐라 그래가지고 얼굴이 나오면은 뭐 이렇게 수익 창출하는데 문제가 없대요. 제가 리뷰를 한다는 어떤 티가 나서 그런지 어찌됐든 그래서 얼굴을 좀 넣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반가운 얼굴은 아닐 수도 있지만 예,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일단 뭐 길게 끌어봤자 뭐 길어지기만 하니까 빨리 이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는 전체적으로 뭐 총평을 드릴게 그렇게 뭐 저는 이렇게 나쁜 얘기를 오늘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 바로 라이브 때 이제 전북 되게 못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경기는 그렇게 안 보였던 경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경기 재밌게 봤고요. 두 팀 다 뭔가 본인들의 색깔을 잘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1대1 쪽에서 결과를 봤을 때 약간 뭔가 양 팀 다 조금 아쉬웠을 경기들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근데 이제 둘 다 별로 이렇게 막 만족스러운 경기 결과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조금 서울이 기분 좋아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게 단순히 뭐 승점을 따서가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는 서울이 경기를 잘한 반면 전북현대는 지금까지 이제 이번 시즌에 제가 계속 짚어드렸던 그 어떤 이런 약점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보완점들을 사실은 조금 많이 해결하지는 못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그 얘기를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전북현대가 못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대신에 이제 전북스럽게 경기를 잘했는데 이게 과연 전북이 이제 모든 팀을 만나면 이렇게 항상 잘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몇 장면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잠시만요. 일단 이번 경기에서는 조금 재밌었던 점이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 게 점유율입니다. 전반전 점유율. 전반전에 제가 여기 적어놓은 거에 따르면 서울이 66%, 원정에서 전북현대를 상대로 FC 서울이 66% 점유율을 잡았고,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전북은 이제 34%였다는 거겠죠. 근데 그거를 조금 고민을 하시면서 제가 제 리뷰를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이게 이렇게 좀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몇 장면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일단 먼저 보여드리려고 하는 장면은 이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전북이 오늘 이번 경기에서는 이렇게 단순하게 넘기는 공격들이 꽤 많았어요. 한 번에 이제 왜냐면 서울이 아시다시피 이제 수비 라인을 이렇게 5명이 이렇게 서 있다가도 여기서 한 번에 쭉 밀고 올라오는 게 많으니까 수비 뒤가 이쪽이 항상 넓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넘겨주는 공격들을 많이 펼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긴 할 건데 지금 보여드릴까요? 그냥 지금 보여드릴게요. 뭐 사실 제가 그렇게 체계 있게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제가 적어놓은 거에 따르면 이게 너무 눈에 보였어요. 이런 장면들인데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이 뒤를 노리는 형태들이 많았죠. 물론 이 장면에 옵사이드가 나오긴 옵사이드 맞나? 옵사이드가 아마 들렸던 걸로 기억해요. 제 생각에는. 네, 근데 이런 식의 이제 공격 전개를 준비해 온 겁니다. 좀 단순하지만 이 서울의 뒤를 노리는 형태.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일리가 있고 저는 좋은 전략이었다고 생각해요. 제가 맨날 이제 요즘 뭐 전북 안 좋다 이런 얘기 많이 드렸지만 이거 서울한테 잘 맞춰가지고 준비해온 전략이었습니다. 사실은 이런 식으로 해왔는데 이제 여기에 병행해가지고 전북이 이제 준비해온 거는 서울이 공을 뒤에서 돌리는 팀이잖아요. 후방부터 이렇게 롱킥을 때리거나 혹은 수비적으로 내려서는 팀이 아니라 점유율을 잡으면 풀어 나오려고 하고 계속 공격적으로 이제 본인들이 주도하려고 하는 경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공략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이제 어떤 그 맞춤 전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사실 전북이 잘하는 거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장면부터 보여드리면 이것도 이제 단번에 뒤로 넘기는 장면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떨어지는 거를 이제 전방 압박하는 형태로 사실은 이제 이 서울 괴롭히려고 나온 겁니다. 단순하게 수비 뒤를 노려서 서울 수비수를 뒤로 밀어내놓고 지금도 벌써 보면 라인이 굉장히 낮잖아요. 여기 굉장히 낮은 라인까지 밀어놓고 여기서 이제 너희를 박살내버리겠다. 이런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전북이 굉장히 잘하는 전술이고 사실은 뒤에서 좀 설명드리긴 하겠지만 전북이 이제 좋아하는 상대입니다. 사실. 전북하고 궁합이 잘 맞는 상대이기도 하죠. 이제 여기서부터 보여드리고 싶은 장면인데 이제 이게 지금 여기도 보면 지금 여기 벌써 이 안에만 지금 전북 선수들이 지금 6명이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이 전방 압박을 엄청 심하게 걸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별로 풀어나오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보면
이쪽에 지금 공을 위주로 압박을 하다 보니까 여기 이제 공이 없는 선수들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전북이 그렇게 깔끔하진 않거든요. 제가 보기에. 물론 이게 쉽진 않아요. 공을 잘 돌리는 팀들이 있으니까. 지금도 보면 바로가 지금 그냥 공 보고 쫓아갈 게 아니라 여기를 그냥 빨리 여기를 틀어 잡았어야죠. 어떻게 보면 팔로스의 위치를 따라가고 나니까 네. 이제서야 가고 여기서도 지금 이게 그 강상윤 선수인 것 같은데 공을 보고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 완전 비었잖아요. 그리고 여기 일류첸코도 여기를 빨리 도와줘야 될 것 같고 김진규 선수도 여기를 가든 혹은 여기 있는 류재문을 붙이든 이런 식으로 압박을 좀 조직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좀 풀어나오는 게 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서울이 굉장히 공을 잘 돌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은 압박 강도가 셉니다. 그래서 오늘 전북다운 경기가 잘 나왔다고 한 게 뭐냐면 전방 압박을 굉장히 어찌됐든 잘 걸고 그 다음에 개개인 능력이 좋다 보니까 1대1 싸움에서 지질 않으니까 이 서울 선수들을 압박하는 게 이제 잘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이제 보여드리는 장면에서도 이제 나올 거거든요. 이제 문제가 나올 겁니다. 서울의 문제가. 지금 이제 여기 이런 장면인데요. 지금 이제 이쪽으로 들어갈 때 지금 일류첸코가 잘 들어갔어요. 이쪽으로 전환시키기에는 본인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제 이걸 컷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 그 이제 이한범 선수가 지금 잡아놓을 때 보면 이쪽으로 잡아놓을까 했는데 일류첸코가 여기 있으니까 벌써 이 두 명한테는 넘어가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제 끌고 나오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 예쁘게 안 나오니까 바로 이제 뺏어버리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전북이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북다운 경기 말씀드리는 게 요런 게 이제 전북이 잘하는 축구입니다. 그리고 서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이 이런 축구를 몰랐을 리가 없죠. 알고 있지만 본인들 축구를 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장면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제일 위험했던 장면 중에 하나죠. 이 장면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빌드업을 계속 시도합니다. 지금도 보면 여기 지금 본인들이 4명 잡혀 있는데 서울이 근데 여기까지 지금 내려오면서 5명 되긴 했지만 이렇게 잡혀 있는데 지금 전북 선수들이 벌써 4대4로 다 붙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보면 압박 잘 들어가죠. 이제 지금은 잘 들어왔어요. 1대1로 거의 다 잡고 있고 여기도 지금 일류첸코가 이쪽으로는 못 주게 하면서 본인이 이제 골키퍼에 압박할 수 있게 잘 들어왔는데 여기서 좀 아쉬웠던 게 여기서는 한 번은 롱킥을 나가도 됐고 아니면 여기 나가면 그냥 롱킥 나갔어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너무 만들려고 하다가 지금도 보면 여기 알았어요. 강상현이 여기 잡으러 가야겠다. 왜냐면 이 길은 안 나오잖아요. 일류첸코가 잡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길 가는 게 아니라 선택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 들어갔다 그러면 아마 전북이 좀 더 쉽게 경기를 풀었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전북이 이런 어떤 콘셉트를 가지고 나왔고 서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방에서 만들어가는 콘셉트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점유율이 66%가 나왔던 건 뭐냐면 전북은 전방 압박을 자꾸 시도하고 거기서 빠르게 공격하고 마무리하고 내려와 버리니까 점유율이 올라갈 일이 별로 없고 제가 이제 이어서 보여드릴 장면들이 또한 전북의 점유율을 낮추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됐고 서울은 전북의 압박을 함에도 불구하고 빌드업에 대해서 굉장히 고집하고 노력하는 게 보였기 때문에 점유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사실 위협적인 찬스는 전북 쪽에 더 많았다는 생각이 들고 저 개인적으로는 물론 서울도 많았어요. 서울도 많긴 많았는데 좀 양쪽 다 그렇게 많진 않았나요? 전반전에는 어찌됐든 반반 정도 찼던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그래도 서울이 뭔가 본인들이 이제 하려는 거를 전북이라는 팀을 상대로 잘 보여줬기 때문에 조금 약간의 우위를 주고 싶은 전반전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어서 보여드리려고 한다는 게 뭐냐면 이런 장면인데요. 서울이 이제 공격을 빌드업을 풀어나와서 공격을 전개할 때 이제 많이 시도하는 게 이런 전방 압박 장면이거든요. 사실은 지금 같은 경우도 이제 전북도 전방 압박하러 나오니까 라인이 높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기다리질 않고 여기서도 지금 보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여기서 압박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를 이제 찬스들을 만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권성윤 선수가 빠르게 들어오면서 이 서울의 그 빠른 공격은 굉장히 좀 전북보다는 조금 활발한 감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의 느낌이 어땠냐면 아닙니다. 요거는 설명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자, 요런 장면들. 이런 장면들 보면 서울도 분명히 전북을 상대로 잘 풀어 나오고 공격을 시도하다가 위협적인 지역에 들어갔을 때는 빠르게 재압박하면서 나오는 것도 잘 준비를 해왔다. 그래서 저는 서울도 서울답게 잘했고 전북도 전북답게 좀 잘한 경기가 아니었나라고 총평 드리고 싶고요. 사실은 제가 이제 뭐 후반전 거도 몇 개 좀 보여드릴 생각을 좀 하기도 했었는데 굳이 제가 좀 안 보여드리려고 하는 하나만 보여드리려고 제가 준비를 해놨어요.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전체적인 전략이 중요한 경기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경기 운영의 어떤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 장면 잘했어요, 이 장면 못했어요, 이런 거보다도 이번 경기는 경기 흐름을 90분을 어떻게 읽냐가 이게 이 경기를 리뷰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전북이 지금 후반전에는 그 초반부터 굉장히 압박 강도를 높이고 골을 넣으려고 아예 나왔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전반전보다도 후반전 시작해서 그 잠깐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를 굉장히 강하게 몰아붙였는데, 잠깐이 아니죠 사실은. 20분 정도 몰아붙이면 굉장히 힘이 들거든요. 그렇게 피치를 올려서 저 서울의 골문을 열어 제치겠다, 요런 걸 보여주는 장면이 있었는데, 요게 이제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장면이 전 좀 대표적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보면 커트가 된 것 같은데, 강상희가 걷어낸 것 같은데, 여기서도 지금 일류첸코가 자꾸 이렇게 페널티 박스 안에 싸워주면서 공을 결국 끊어내고, 이제 지금 여기가 전방 압박을 시도로 올라와 있으니까 이렇게 전북 선수들이 많이 있고, 여기서 이제 전방 압박 공격 상황이기도 했고, 이렇게 이제 찬스들을 만들어가는 장면들을 많이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전북이 잘했어요. 네,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좀 전북다운 느낌 좀 있었고, 어, 이런 전방 압박하는 전술은 확실히 전북 같은 팀이 해줘야 그 효과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경기였습니다. 자, 이 정도 보여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사실은 득점은 이제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본격적인 얘기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북이 후반전에는 굉장히 초반에 강하게 밀어붙였고, 득점 이후에 서울도 뭔가 헤매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골이 나왔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는 이제 저기 베트남에 갔다 온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은 게, 유난히 쥐가 나는 선수들이 많았던 걸 생각해 보면 확실히 전북이 체력적으로 힘들긴 힘들었구나, 그건 좀 이해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들었습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봤을 때 전북도 잘하고 서울도 곧잘한 경기, 이렇게 총평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이제부터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제가 서두에 그랬어요. 전북보다는 서울이 좀 더 기분이 좋을 경기다,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일단 전북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전북이 조금 오늘 이번 경기가 나쁘진 않았는데, 이게 시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번 경기 지금 서울 상대로 먼저 선제골 넣고, 물론 결과도 마음에 안 들 거예요. 결과도 마음에 안 들 경기인데, 이게 지금 그러면 계속 제가 여기까지 꾸준하게 지적을 해왔던 걸 해결할 수 있는 경기였냐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결과라도 잡았어야 되는 경기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번 시즌에 전북이 가장 그래도 K리그 지금 10경기, 이번 경기가 10경기잖아요. 10경기 중에 제일 잘하고, 이거 전북다워, 좋아, 이렇게 했던 경기가 울산 현대랑 경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오히려 이긴 경기들도 경기력은 별로 안 좋아 보이는 느낌이 드는데, 울산하고 경기는 이거는 누가 이겨도 이상한 경기가 아닌데? 라는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런 이유가 뭐냐면, 전북은 내려서는 팀을 상대로 까다로워하지, 맞불 놔주는 팀 상대로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싸우려고 해? 안 될 텐데 우리한테, 이런 팀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내려서고 간격을 좁히고, 그러니까 저번에 그 수원, 제가 이제 그 리뷰 때 막 불투이스가 공격하고 일류첸코가 수비하는 이상 뭐 기묘한 축구다 막 이런 말씀 드렸던 이유가, 전북이 진짜 그런 어떤 밀집 수비, 딱딱하게 하는 수비들에 대해서 해결책을 못 찾는 게 문제였단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런 팀이 아니라, 본인들 상대로 공을 돌리고 자꾸 이렇게 공격하려고 하는 팀 상대로는 전방 압박 들어가면 본인들이 자신 있죠. 예. 그렇게 하는 경기 운영에는 지금도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지금 이번 경기에서 제가 이제 아까 그 점유율 얘기도 다 연결이 되는 건데, 점유율을 33%밖에 못 가져갔다? 이거는 전북이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그 약팀 상대로, 혹은 뭐 본인들이 주도권 싸움을 해야 될 때 그 주도 점유율을 자꾸 세밀하게 빌드업하고 만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약했다. 그거는 인정하고 가야 된다. 이번 경기에서도 그 서울이 압박을, 아까 박동진 선수 압박했던 것 같이 그렇게 압박을 들어가면 롱킥이 넘어가는 장면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단순하게. 그래서 점유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서울이 맞불을 놔줬으니까 전북이 본인들도 잘하는 걸 할 수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전북 가지고 있는 저력은들이 있어요. 제가 느끼기에도 선수도 개개인도 너무 좋고요. 오늘 바로 드리블 치는 거 보셨죠? 바로 하나 볼까요? 잠깐, 바로 우리 바로 뛰는 장면이 어디 있을까요? 바로 뛰는 거 보고 기가 막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장면인가요? 요거네요. 그죠? 이거 아닌데? 이거보다 더 멋있는 장면 많이 있는데?
뭐 하여튼 이런 장면들이 있었어요. 이거 다 좀 약간 바로 쪽에서 왼쪽에서 초반에 다 나왔죠. 이거 말고 또 있었는데 역습 때 안 나오네요. 그러면 적어볼까? 적어볼까요? 후반전에도 있어요. 바로 와 역습하는 거. 이건 적어놨습니다. 저 확실히 이 장면. 그 전반전에도 막 박살내고 다니는 거 있었는데 적어놨네요. 개인 기량은 확실해요, 진짜. 이 장면, 이 장면이죠. 이거 보면 확실해요, 얘는. 장점이 지금 몇 명 제치는 거예요? 4명, 5명. 이것도 되게 좋았거든요, 일리첸코 쪽에서. 근데 이 조금 깊었어요, 이 마무리 패스가. 강상훈 선수 발 쪽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조금 깊어가지고. 네. 어찌됐든 자, 요런 거 보면 전북이 어떤 운영을 해야 되는가를 좀 보여주는 경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전북이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세밀한 공격을 제가 자꾸 강조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다 같은 이유거든요. 전북이 한 골을 넣고 나면요, 바로라던가 한교원이라던가 문선민이라던가 그 뭐 일류첸코도 마찬가지고, 근데 역습을 잘할 수 있는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골이 들어가고 나면 본인들이 조금 편하게 경기 운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전반전에 한 골 들어가면 더 좋겠죠. 그럼 상대가 더 일찍부터 나올 거 아니에요, 서울이. 예를 들면 오늘 전반 뭐 한 10분에 넣었다, 골을 넣어가지고, 물론 찬스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한 골 넣고 뭐 서울이 그때부터 더 밀고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역습할 기회가 진짜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골을 추가해가는 방식을 해야 되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서울이 올라와서 그런 거고, 내려선 팀을 상대로는 득점이 안 들어가게 되면 계속 공격은 힘을 빼는 거죠. 공격은 힘은 빼는데 안 풀리니까, 경기는 안 풀리니까 선수들도 답답해하고 막 이런 형태가 되다 보면 팀 전체적으로 경기력이 떨어지고, 요게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번에 물꼬를 터줄 만한 공격 전개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어려운 거긴 어려운 거죠. 하지만 만들어 가야 된다. 왜냐, 작년 우승팀이고 리딩클럽이고 지금 몇 년째 우승하고 있는 팀이 이렇게까지 내려선 팀 상대로 공격을 못 한다는 거는 저는 항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빌드업에 좀 더 공을 들여야 된다. 더 세밀해져야 된다. 서울도 하는데, 서울 뭐 지금 제가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려고 하긴 하는데, 멤버가 좋진 않잖아요. 전북만큼 좋진 않잖아요. 그런 쪽에서 조금 공을 들여야 되는 거는 분명한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기 잘했지만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다, 라는 좀 얘기를 드리면서 전북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서울은 저는 이번 경기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실수들이 나왔지만, 전북같이 전방 압박을 가장 강하게, 제가 보기에는 이 K리그 팀 중에서 가장 강하게 걸고 멤버가 좋아서 제일 무서운 팀이거든요. 근데 그 팀 상대로도 빌드업을 꾸준히 시도했다는 걸 높이 평가하고 싶고, 지금 솔직히 말하면 멤버가, 아까도 잠깐 지나가듯 말씀드렸지만, 멤버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강상희 선수가 저는 잠재력이 있는 선수라고 생각하고 꾸준히 뭔가 보여주는 선수긴 하지만, 이번 시즌에 처음 나왔고, 사실은 뭐 꾸준히 보여줬다는 게 출전했다는 걸 보여줬다는 얘기고, 뭐 경기력에서 이 선수가 무슨 뭐 막 너무 잘해 이런 느낌은 준 적은 사실 없었던 선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프로에서 아직도 적응 단계를 거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배워야 될 게 많은 선수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 파트너도 이한범이었죠. 오스마루도 아니고 심지어. 그러니까 이 완전 20대 초반의 어린 두 센터백이 있었고, 기성용 선수도 오늘도 많이 보였지만 확실히 볼줄이나 본인 이렇게 머리로는 움직이는데 예전만큼 기동력이 안 나와요. 몸이 좀 늦어졌어요. 저랑 동갑인데 딱 봐도 옛날에 기성용에 비해서는 몸이 많이 느려졌구나라는 게 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가치가 있는 선수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멤버 자체가 전북하고 비교하기에는 볼을 돌리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도 본인들이 하려고 한 축구를 잘했고, 그다음에 마지막까지 밀어붙이면 결국에는 그 공격을 해가지고 득점 만들어냈다는 거에서 칭찬을 해야 되겠죠. 그런 점들 때문에 오늘 저는 인터뷰가 상당히 감독님들의 어떤 성향을 잘 보여주는 결과라고, 그 인터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김상식 감독님은 이제 제가 지나가면서 봐가지고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좀 오늘 막 팬들도 많이 오셨는데 못 이겨서 죄송하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말씀을 하셨고, 그 아닉스 감독님은 뭐 문제가 있었지만 내용 좋았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그게 이 두 감독님의 어떤
이 지향점을 보여주는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김상식 감독님은 지금 경기력에 대한 비판이 물론 제가 주로 비판합니다만 비판이 있지만 비판을 제가 합니다. 잘 못한다고 생각해서. 하지만 근데 결과를 꾸준히 내고 있고 지금 계속 무패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 크게 문제를 안 삼으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결과가 나오니까. 근데 안익수 감독님은 결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없이는 결과가 안 나온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던 예전에 안익수 감독님 이미지랑 좀 다르긴 한데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한범 선수가 2, 3년 더 크면 어떻게 돼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아닌가. 팀을 좀 잘 만들어 갔을 때. 그러니까 어린 선수도 많이 나오고 오늘 이제 권성윤 선수를 전북 상대로 선발로 쓰고 그런 것들을 보면 확실히 서울은 조금 뭔가 당장 지금 오늘 이 승점 3점이 중요해라기보다는 본인들이 하려고 하는 축구를 꾸준히 만들어가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정에 조금 더 무게가 있냐 아니면 결과에 무게가 있냐 이런 차이가 아닌가 싶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말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저는 좀 서울 쪽에 가까운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좀 오늘은 조금 서울 팬들께서 결과에는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전북 상대로 우리 하려고 하던 거 하네 이렇게 해서 조금 칭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전북 팬들은 그래 우리 저력 있어 우리 이런 거 잘하지 이거 우리가 맞부를러 감히 약간 이런 정도로 했으면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골이 좀만 더 들어갔으면 역습에서 있었던 장면들에서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오랜만에 좀 눈이 호강까지는 아닙니다. 눈이 좀 즐거웠던 경기였던 것 같고 두 팀 다 전북은 전북답게 서울은 서울답게 싸워서 참 재밌게 본 경기였다. 이렇게 좀 총평을 드리겠습니다. 자 가려고 하는데요.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화면 왼쪽 하단에 보면 도네이션 제가 투네이션 이렇게 거기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감사히도 제 라이브에 오셨던 파우스트 아이디 파우스트라고 쓰시는 분이 한번 쏴주셨더라고요. 후원금을. 그래서 후원금 쏴주신 거 가지고 아직 뭐 맥주는 못 사 먹습니다만 그걸 잘 모아가지고 지금 뭐 유튜브 수익 창출도 안 되고 이거 이상한 게요. 수익 창출이 안 되니까 예전에 슈퍼챗 받은 거 있잖아요. 그게 환전이 안 돼요. 아주 좀 짜증나요 유튜브 애들. 아니 수익 창출이 되든 안 되든 예전에 받은 거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정산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입금이 안 돼요 그게. 그래가지고 좀 짜증납니다. 어찌됐든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거를 좀 팔려고 하는데 이쪽으로 이제 좀 만약에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듯이 이 중계권 뉴미디어 권리를 계속 사서 리뷰하는 걸 좀 보고 싶으시면 이제 여유가 있고 재밌게 보셨으면 이제 요 밑에 있는 거 참고하셔가지고 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거 참 머쓱해 하는데 후원해 주십시오 이런 거 머쓱해 하는데 돈 쓰고 보니까 네, 하게 되네요. 어쨌든 이런 거는 이제 제 동영상 정보에 같이 올려둘 테니까 참고해가지고 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막 꼭 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혹시라도 네, 마음이 있으시고 그다음에 또 마음의 여유가 있으시고 또 이제 물질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에게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탁을 네. 주말 경기 끝나고도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5분에 끝내려고 그랬는데 또 길어졌네요.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